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음식을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이나 안 그러지 뭐. 이렇게 하고 손님 모시고 오면 제가 비빔밥 못 드립니다. 비빔밥은 그렇게 간단한 메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시비를 제가 겁니다. 비빔밥처럼 정성을 요하는 음식이 없어요. 왜냐면 20여 가지 재료가 똑같이 어느 정도 간이 적당히 맞아야지 전체적인 비벼서 먹었을 때 제 맛이 나는 거죠. 만일에 그중에 하나라도 싱겁다든지 하나 재료가 짜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맛이 제 맛이 안 나는 거죠. 딴 데서 먹어본 비빔밥은 이 맛이 아닌데 이 집에 오니까 진짜 그 비빔밥 맛이 이기구나 그런 식으로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전주 비빔밥에 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비빔밥도 좀 차별화되고 전문화돼서 전문점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만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김치하고 고추장 그리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전통의 비빔밥과 그리고 현대의 만남, 네, 트렌디하고 약간 모던한 저희 그 세련된 분위기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이곳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인 비빔밥 명소로 떠오른 비빔밥 전문 카페이다. 종업원의 모습이나 주문 방식, 매장 인테리어, 테이블 세팅 등이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개방되어 있는 주방에서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메뉴에 따라 담거나 데우는 일만 한다. 카페나 레스토랑이 익숙한 젊은 층에서는 여기서 먹는 비빔밥이 어색하지 않다. 저희는 일단 그 한국의 비빔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전통과 현대의 개념을 조합한 그런 신개념의 레스토랑입니다. 저희는 그 10가지 정도의 비빔밥 외에도 사이드 디시나 그리고 일품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비빔밥에 한해서 주문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맛보실 수 있다 보니까 놋그릇에 담긴 전형적인 전주 비빔밥이다. 그리고 해물 비빔밥은 고추장이 아닌 된장으로 비비게 했고, 구절판 비빔밥에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따로 나와서 소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비빔밥에 반찬으로 먹는 사이드 디쉬도 다양해서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비빔밥이라는 메뉴는 담고 있지만 그 밥을 먹는 식공간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이미 생활이 서구화된 젊은 층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맛이 이곳의 비빔밥에는 담겨 있다. 다양한 종류의 비빔밥이 있고 그다음에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맵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사이드 디쉬가 좋아서요. 커피 자주 먹는데 그런 식으로 밥도 이렇게 시켜서 먹고 카페에 앉아서 부담 없이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비빔밥은 일단 시험 운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빔밥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고 또 그런 고객님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태로 해서 지금 현재 LA 쪽으로 글로벌 런칭해서 지금 LA 쪽에 1호점 오픈을 했습니다. 비빔밥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전북 전주. 최근 변화하는 비빔밥들이 원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주 비빔밥이다. 놋그릇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찬의 가지수도 10여 가지에 이르도록 아주 다양하다. 비빔밥의 맛뿐 아니라 비비는 행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비빔밥의 문화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이 비빔밥의 형태로 식품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뭐 카레를 여기 이 쌀에다가 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는 것, 그런 것들의 몇 가지 이해가 있을 뿐이고, 우리와 같이 채소, 견과류, 고기, 거기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해산물까지 넣어서 혼합을 시켜서 새로운 맛을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비빔밥은 어울림 식품, 즉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 개개의 특성이 다른 그런 재료들이 합쳐져서 균형되고 조화된 맛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균형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독특한 식품이죠. 우리의 문화를 얘기할 때 어울림의 문화라고들 종종 표현한다. 어울림의 문화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그런 이유로 비빔밥을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꼽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음식이라는 얘기죠. 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 최고 음식이요. 왜? 우리나라 서민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누구나 다 즐겨 먹었던 음식이죠. 그다음에 영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전주비빔밥 한 그릇에는 정말 이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가 과부족 없이 골고루 들어있는 정말 이제 완벽한 영양 음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서민의 음식으로 꼽히는 이 비빔밥이 원래는 궁중 음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먹던 수라 가운데 하나로 임금이 점심때 먹거나 종친이 먹는 비빔수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비빔밥이 됐다는 것이다. 임금이 먹던 12첩 반상의 수라에 비하면 상이 단촐한데 12첩의 영양은 비빔수라 한 그릇에 모두 담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이제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그릇만 드셔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차이점은 나물 같은 것은 비슷하고요. 제철에 맞는 나물 비슷하고, 전이라든지 다시마 튀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주에서는 이제 엿고추장이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궁중에서는 약고추장인데, 그 약고추장은 고추장 볶음이에요. 소고기를 다져서 고추장을 넣고 그다음에 꿀과 잣을 넣어서 볶은 약고추장이거든요. 그걸 넣어서 밥을 이렇게 비벼서 드셨습니다. 궁중에서 비빔밥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국 각처에서 진상품으로 올라오는 특산물들이 풍성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좋은 재료들의 풍미를 고루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비빔밥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1700년대 말경에 나온 작자도 잘 모르고 있는 고조리서인 시의전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의전서에는 비빔밥에 대한 조리법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어지러울 골자, 비빔밥 동자를 써서 골동반이라고 나오고, 우리말로는 부빔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고기 볶은 거, 그 다음에 갓납이라고 해서 우리 전유어죠. 전유어 썰어서 넣은 거, 그 다음에 각색 나물, 또 완자전을 붙여서 동그랗게 1cm 정도로 붙여서 내놓았던 상차림입니다. 오늘날의 비빔밥에 비하면 색감이 소박하다. 갖은 나물과 더불어 갓납이나 완자, 다시마 튀각 등을 얹어 영양의 균형을 맞춘 것이 눈에 띄인다. 1924년 조선무상 신식요리집법에 나온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국물에다가 이렇게 따끈하게 데워서, 왜냐하면 밥을 해놓으면 그땐 전기밥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해놓으면 식어서 굳으니까 따끈하게 국물로 데워서 여러 가지 나물들이나 그다음에 전유어, 누름이, 산적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같이 섞어서 비벼 먹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빔밥의 원형이 어느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미 지어놓은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다는 요리 행위의 특성이 고정돼 있을 뿐, 그 재료가 마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리법은 시대에 따라
또 지역과 가정, 계절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해왔다. 그래서 비빔밥을 보면 시대와 지역 등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까지 전국적으로 소문난 비빔밥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는 전주 비빔밥과 더불어 진주 비빔밥이 있다. 이곳은 진주 비빔밥으로 이름난 대표 식당인데 그 조리법이 3대에 걸쳐 8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시할머니가 옛날에 솜씨가 참 좋았는가 보세요. 근데 우리 집 앞이 바로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땔감이 없어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가 온다 아닙니까? 그 나무 한 짐 해갖고 와서 시장에서 팔려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안 팔리는 것도 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지. 근데 배가 고파서 막 이래서 우리 시 할머니께서 배가 왜 그리 고프냐면서 그래갖고 없는 밥이지만 조금 말아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이 좋은 솜씨를 왜 섞이고 넣느냐. 진주 비빔밥의 명성에 걸맞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드는 손님도 부지기수다. 함께 나오는 반찬은 가짓수가 많지 않고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진주 비빔밥은 밥알의 살아있는 맛을 즐기기 위해 젓가락으로 비비라고 한다. 딴 데서 먹어본 비빔밥은 이 맛이 아닌데 이 집에 오니까 진짜 그 비빔밥 맛이 이기구나 그런 식으로 뭐 입안에 뭐 착 달라붙고 뭐 맛있다고 이러대요. 그래 심지어 아가씨들은 후지적을 빼가지고 볼펜하고 너무 이모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쪽지를 딱 남겨놓고 우리 치우러 들어가 보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남겨놓고 가고. 그릇에 꽃을 담은 것과 같다고 해서 진주 비빔밥은 진주 화반, 칠보 화반이라고도 부른다. 진주 비빔밥의 두드러진 특징은 곁들여 나오는 국에 있다. 절제되고 슴슴한 비빔밥의 맛에 붉은 선짓국이 조화를 이룬다. 밥을 먼저 토렴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보탕이라 부르는 국물로 밥에 미리 밑간을 하는 것이다. 보탕이 건무하고 건홍합하고 소고기하고 세 가지를 푹 삶아가지고 건무는 덜어내피고 국물만 쓰고 비빔밥 포고나무 한 숟가락 떠 올리는 거. 그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지. 비빔밥의 양념은 손맛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비비는 흉내만 내서는 따라하기 힘든 맛이 우러난다. 진주 비빔밥에는 3대를 통해 전해온 손맛이 숨어있다. 이 진짜 맛있구나 그런 걸 느끼기 위해 그만큼 가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간장 같은 거 담그는 그거부터 진짜 땀을 흘릴 정도로 나물도 그냥 슬렁슬렁 하면 안 되고 손 두 손가락 바락바락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간장도 스며들고 손맛도 들어가고 이래갖고 맛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닿아 있는 도시 통영. 통영 비빔밥 역시 전국 비빔밥 맛지도의 한 지점을 차지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통영 비빔밥은 구성이 꽤 다르다. 통영의 비빔밥은 바다를 담고 있는 비빔밥이다. 통영 비빔밥은 좀 촉촉하게 국물이 있으니까 촉촉한 그런 맛. 주로 이제 해산물하고 이제 그런 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되게 느끼한 그런 게 없고 좀 촉촉하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통영 비빔밥은 나물 비빔밥이라고도 부른다. 생김 무침과 청각, 톳나물 등 바다나물이라 할 수 있는 해초리들이 육지의 나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 고추장을 넣지 않아 맵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통영 비빔밥에는 국물로 곁들이는 두부국의 두부를 건져내어 밥의 한가운데 얹는 것이 여느 비빔밥과는 사뭇 다르다. 제사 때 거의 써지고 하는 그거는 당숙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숙국 하면 제사 그게 연가야 되기 때문에 뭐 두부국이라 그래요. 그냥 밑간 역할을 하지요. 뭐 나물하고 같이 밥하고 비비면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뭐 다른데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를 해갖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는 해산물 이런 데서 맛이 많이 우러나니까 더 담백하다고 볼 수 있지요. 밑간 역할을 하는. 안동의 비빔밥은 헛제사밥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음식 종류나 조리 방법 등이 보통 제사밥과 똑같다. 다만 제사를 지내지 않은 음식이라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리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라 더욱 유명해졌다.
옛날 그 위생들이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새참으로 먹기 위해서 그냥 밥하고 이렇게 떠내 놔놓고 거짓말로 헛제사 지냈다 하고 그걸 이제 즐겨 먹는 식으로 그 유래는 그러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상품화한 거는 한 70년대 후반. 헛제사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이다. 고추장을 넣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해서 비비게 되는데 제사밥이니까 당연히 그러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제맛이 난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이는 이 음식에 점을 찍는 것이 바로 간장인 것이다. 가문을 이어내려온다는 장맛의 비밀이 비빔밥에도 배어있다. 뭐 우리는 맨날 뭐 제사 지내는 것 같이 막 일손이 많이 가요. 잔손이 많이 가고 음식을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이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제기에 담아요. 음복식으로 담아가지고 그걸 또 손님인데 하고 나물을 7가지 이래 만들려고 하면은 일일이 그게 손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다 탕 끓여야죠. 또 이렇게 꼬치 해야 되죠. 상어꼬치나 쇠고기꼬치나 뭐 고등어꼬치나 이걸 다 이렇게 이게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고추장을 쓰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한 정성은 배 이상 들어간다. 밥 위에 얹게 되는 나물 하나하나에 간이 맞고 본래의 향과 맛이 유지되어야 밥을 비비고 난 후에 제대로 된 맛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안동 사대부의 노련한 솜씨가 녹아있는 음식이다. 어떤 분들은 헛제사밥이 뭐예요? 이래 하는 분이 그냥 상호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오시면 이걸 드리면 정말 이 음식이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간다. 이러고 하여튼 뭐 어떤 분들은 2, 3일씩 계시면은 정말로 한 7끼를 잡수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찌감치 비빔밥의 대명사가 된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전주의 관문가도 같은 음식이 됐고 나아가 이미 전주 지역의 향토 음식을 넘어 전국 공통의 음식이 되었다. 지역마다 특유의 풍미가 있는 다양한 비빔밥들이 있는데 유독 전주 비빔밥이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전주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워낙에 만경평화를 배후에 두고 있어서 식재료도 풍부하고 콩나물이라든지 미나리, 무 이런 그 전주 팔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고루 쓰고 또 전라북도의 만경평야에서 나는 그 질 좋은 쌀을 위주로 해서 비빔밥을 지어 먹었고 거기다가 우리 전라북도의 부녀자들의 그 음식 솜씨가 더해져서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비빔밥이라는 말을 쓰려면 특히나 전주 비빔밥이라는 말을 쓰려면은요 여기 들어가는 밥 자체가 우리가 일반 밥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소머리 고운 물로 원래는 그런 걸로 지은 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나물도 아무것이나 넣는 것이 아니고 조화롭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조리법도 나물을 생걸로 쓰는 게 있는가 하면은 볶아서 쓰고 또 데쳐서 무쳐서 그렇게 쓰는 조리법들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제대로 된 전주 비빔밥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육회가 들어가야 되고 계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후라이에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란 노른자만 집어넣고 하는 어떤 이런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비빔밥인 겁니다. 전주 비빔밥은 밥을 짓는 밥물에서부터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 긴 시간 사고를 우려낸 국물로 밥물을 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전주 비빔밥은 수저로 착착 비벼도 밥알이 안 달라붙어요. 그는 사골 국물에서 우러난 이 뽀얀 국물. 이 뽀얀 국물이 밥알을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분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맛도 유지가 되고 이 한 그릇 비빔밥에서 하루 대사량이 다 충족이 되는 거 아니니까 거기다가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보세요. 밥이 이렇게 돼요. 안 붙죠.
안 달라붙어요, 솥에도. 전주 비빔밥은 좋은 풍미를 입으로 즐기는 음식일 뿐 아니라 뛰어난 색감을 눈으로 즐기는 음식이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의 색깔을 그대로 살려 보는 즐거움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저는 단연코 우리 전주 비빔밥의 주연 배우는 콩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주 콩나물은 별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에 콩을 갖다가 전주에서 키우면 반전은 전주 콩나물 맛이 난다. 예, 그래서 전주 물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에 적합하다. 그걸 많이 들었는데 전주 콩나물은 잔뿌리가 없어요. 특히 또 콩나물에 콩이잖아요, 재료가. 그 콩이 임실의 쥐눈이 콩이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전주의 콩나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청포묵에 노란 치자물을 들인 황포묵 역시 전주의 토속 음식이다. 전주 비빔밥은 전주의 풍미가 집약돼 있는 결정체인 것이다. 하나만 잘못돼도 그날의 비빔밥 맛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기름을 저희가 이제 가서 짜오거든요. 저희 같은 집은 고창, 뭐 흥덕, 임실 이런 데서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이제 가을에 갖다 놨다가 씻어서 말려서 갖고 가 짜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름이 떨어졌을 때 막상 기름집에서 한 병쯤 사다가 이제 임시로 쓸 때요. 급할 때 떨어지고 없을 때 쓸 때 그 비빔밥 맛은 엉망이죠. 전혀 우리 게 아니죠. 고객이 먼저 아시고 주방장 바뀌었어? 비빔밥이 왜 이래 이러신다고요. 나물들의 조화를 맞추는 장으로는 고추장을 사용한다. 장맛이 음식 맛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주 비빔밥이 고집하는 고추장 맛은 따로 있다. 맵고 좀 칼칼하다는 거. 예, 느끼하지 않고. 예. 그래서 비빔밥을 비볐을 때 참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칼한 매운맛과 참기름 맛이 어우러지니까. 밥이 완성되기 전에 콩나물을 먼저 넣는데 그래야 콩나물의 고소한 맛이 밥에 자연스럽게 배게 된다. 이때 콩나물은 아직 어리고 가는 것을 사용해야 씹는 맛이 과하지 않다. 이후에야 나물들을 돌려 담을 수 있다. 많은 재료를 일일이 손질하고 또 나물에 따라 데치고 볶고 무치는 등 조리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전주 비빔밥만의 세심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필수 과정이다. 이거 비빔밥이 나물까지는 한 9가지 되는데요. 9가지 다 간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나물의 맛이 도드라져서는 비볐을 때 조화로운 맛이 완성될 수 없다. 다른 지방에서 판매하는 거나 예를 들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주 비빔밥에서 많이 어긋나 있죠. 맛에서도 그렇고 질에서도 그렇고. 정석인 비빔밥이 아니죠. 그냥 우리 오늘 점심 비빔밥이나 먹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비빔밥의 진가를 모르시는 거야. 그 비빔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연의 비빔밥에 비해 올리는 나물이 화려하고 가지수도 다양하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색색의 나물을 돌려 담는다. 색깔뿐 아니라 맛의 배열에도 정성을 들이게 된다. 색깔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맛의 관리도 다 다르거든요. 조리법이 재료에 따라서. 그 많은 재료들이 간장 치고 무치는 거, 소금 치고 무치는 거,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 안 넣어야 되는 거, 또 깨소금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는 거, 마늘을 채쳐서 넣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빔밥 정성은 정말 전주 여인의 정성이다라고 해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비빔밥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갈수록 서구화되는 생활 습관과 식생활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서 우리 몸을 구해줄 웰빙 밸런스 푸드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불신과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맛과 영양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비빔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인이 과거부터 먹어온 한식은 굉장히 좋은, 건강에 좋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과 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반찬, 그 다음에 약간의 생선이나 육류, 그리고 국, 찌개로 배합되는 완벽한 영양 균형의 식단이거든요.
문제는 바쁜 현대인들이 이러한 한식을 챙겨서 만들어 먹는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꾸 서양식 식단이나 패스트푸드를 먹게 됨으로써 한국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빔밥은 이런 한식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 즉 전통 한식의 장점과 또 간편하다는 패스트푸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과 편리성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을 개선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실제 식이요법에서 하루 한 끼를 비빔밥으로 정했을 경우 영양과 칼로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비만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경우는 1인분 나온 걸 다 드시더라도 600칼로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식사 조절이 필요할 경우 밥을 약간만 덜게 되면 400~500칼로리 이하로도 맞출 수 있으면서도 안에 여러 가지 나물이나 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은 상당히 높은 그런 식단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식사량을 줄일 때 영양 균형이 깨지고 일부 영양소에 영양 결핍이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비빔밥의 경우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안에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적당량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양 균형을 맞춰서 다이어트 시 영양 결핍이 오는 것을 막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 식품학자들은 칼라푸드로서의 비빔밥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강식의 핫코드로 떠오른 칼라푸드. 빨강, 초록, 노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의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과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칼라푸드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원조 칼라푸드는 그 비빔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례를 들면은 그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파라진 같은 그런 아미노산 성분뿐만 아니라 아이소플라보린 같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성에도 좋고 뭐 골다공증에도 좋고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다른 칼라푸드인 뭐 그 당근 같은 거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같은 성분이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안토시안 성분들 또한 시금치 같은 그 파란 색소 같은 것들이 다 몸에 기능성이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병을 보면은 뭐 그 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그 뇌질환 같은 것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알려진 뭐 비만, 당뇨 같은 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오히려 약품보다는 식품의 그 기능, 특히 칼라푸드 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아주 좋습니다.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비빔밥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전통 음식으로 김치와 불고기에 이어 3번째로 꼽히고 있는 것이 비빔밥이다. 더불어 세계화가 가능한 우리 음식을 꼽는 설문조사에서 비빔밥은 불고기나 떡, 한과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등에 업고 전주 비빔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명품 브랜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세계화의 첫걸음을 떼기에 이른다. 초창기 시작에서부터는 한 500% 이상은 신장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시작해서부터 특히 전주 비빔밥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길을 개척했죠. 비빔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신호탄은 1998년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개발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제치고 국제 기내식 협회가 선정하는 최고의 상인 머큐리상 금상을 수상하면서부터이다. 웰빙과 건강이라는 지구촌의 트렌드에 딱 맞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런 것도 그 기내식으로 될 수 있다고 한 동기가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비빈다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고, 아마 대한항공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타는 게 비빔밥을 많이 연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을 제일 많이 수출한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CJ가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요, 대한항공이에요. 비빔밥 때문에.
기내 음식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지니게 된 전주 비빔밥은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교 경쟁력을 획득함으로써 비빔밥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더불어 해외 팔록 해척도 활성화되고 있다. 진정한 프랜차이즈로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핵심 재료는 공급을 하고 종주국에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부재료들은 현지에서 조달을 해서 맛있게 현지민들이 먹고 즐기고 다시 찾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명실공히한 세계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비빔밥에 대한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국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본격적인 비빔밥 체인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전주 비빔밥의 아성에 당당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비빔밥으로 무장하고 나섰다. 처음에 비빔밥을 한다고 체인화하겠다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비빔밥도 좀 차별화되고 전문화돼서 전문점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만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음식의 우수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소비자들한테도 인정받고 이젠 비빔밥도 전문점에 가서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곳에서 만나는 비빔밥은 한 가지 고정된 형태의 것이 아니다. 밥 위에 올려지는 주 재료가 다른 11가지 비빔밥에 4가지 소스를 선택해서 비빌 수 있게 했다. 고객이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택해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인천공항에도 들어가고요. 일본이나 미국, 또 동남아, 중국까지 다 우리나라 비빔밥 전문점을 내보내고요. 전문점으로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생각입니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 인사동. 그 유명세에는 맛깔진 손맛을 자랑하는 음식점들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쌈짓길 한편에 자리 잡은 이 음식점은 일찌감치 다양한 퓨전 비빔밥을 개발해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김치와 치즈가 어우러진 김치 치즈 돌판 비빔밥인데 젊은 층과 외국인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반찬이 김치잖아요. 김치하고 고추장 그리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서양의 맛과 우리 한국적인 김치 맛과 고추장 맛이 어우러진 맛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깊은 맛하고 젊은이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아싸한 맛이 같이 경계해서 맛이 있다는 거죠. 이곳은 유명한 타이 음식점이다. 대만의 대표 음식 만두를 퓨전화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만날 때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본적인 샤오롱바오나 아니면은 대만에 있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딘타이펑이 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뭐 문화적인 차이나 아니면 그 나라 고객들의 입맛이나 취향 같은 거를 고려해서 그 나라별로 메뉴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샤오롱바오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안에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톡톡 터지는 날치알의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날치알 샤오롱바오 그리고 가장 뭐 한국 하면은 잘 떠오르는 게 김치잖아요. 그래서 샤오롱바오에 김치를 같이 넣어서 김치 샤오롱바오를 만들었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사회 흐름을 보고 음식 뭐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흐름을 보고 이거 요즘에는 이런 음식 뭐 웰빙이라 생각하면은 웰빙에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일까. 그렇지만 딘타이펑 안에서 기본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생뚱맞게 다른 음식을 개발하진 않고요. 기본을 갖되 뭐 식문화의 그런
변화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는 거죠.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5층에 자리 잡은 푸드코트는 일본식 라면과 태국 요리, 파스타 전문점 등 글로벌 음식의 경연장이다. 최근 이곳에 문을 연 비빔밥 전문점이 대단한 기세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そう、ここに通りかかったらごまのいい香りがしたんで入ってきました食べ終わるまで冷めないっていうのと、あと辛いのが好きだから石焼きビビンバは私はこれを辛くしておこげになってるところが好きです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 주변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메뉴를 고르고 있다. 식당 안은 이미 고객들로 꽉 차 있다. 푸드코트에서는 요즘 이 비빔밥 전문점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하다. 작년 5월 첫 선을 보인 이 음식점이 연말 결산에서 월별 평당 매출 기준으로 10개 업체 가운데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좁은 평수 갖고 푸드코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좀 동떨어져 있는 데서 그만한 또 한국 음식이 전문점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그렇게 신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 업소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에는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돌솥 비빔밥을 개발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비빔밥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 소스와 식자재 개발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냄새로 많이 참기름 냄새로 많이 사람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리에 일본 사람들 특히나 소리에도 많이 민감합니다. 철판 요리나 이런 거 줄줄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소리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또 비벼서 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아마카라라고 해서 좀 달고 매운 그런 맛을 하는 게 저희가 특별히 여기서 다시 개발을 해서 한국의 고추장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해서 만든 것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쇼핑몰. 한국의 비빔밥은 이곳의 푸드코트에도 입점했다. 이곳에서도 역시 비빔밥의 인기는 대단히 높다. 이 업소는 일본인들이 만든 비빔밥 프랜차이즈점이다. 비빔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 직접 상품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빔밥에 사용하는 장 역시 일본식 간장이다. 이곳에서 만드는 비빔밥은 일본인이 간단한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다는 규동, 일본식 덮밥을 많이 닮은 모습이다. 비빈다는 행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일본식 비빔밥이 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다. 日本人がですね、石焼きビビンバというものにすごい興味があって、まずフードコートオープンしたらまず最初に食べたいものっていうとビビンバを選んで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オープンは、13テナントの、飲食店の中では一番の売り上げを出すことができる。今オープンして、1年ちょっと経ちますけども、その中でもご飯ものですね、米を扱うテナントの中では、一番の売り上げを出してます。 일본인의 입맛을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본식으로 접근한 것이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돌솥의 음식을 담지만 그 내용물은 김치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에서 난 것들이다. 또한 재료를 비빈다는 기본 개념은 한국의 것이지만 직접 비비는 모습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한국 음식 비빔밥은 좋아하지만 진짜 한국 비빔밥의 맛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이다. 日本では多分ビビンバはもっと広がっていく定着していくと思いますね。私は本当に十数年前はキムチがこれだけ日本で定着するってどう考えてもありえないって思っていたんですね。日本人は食卓でビビンして食べるっていう食べ方を全くしません。ところがビビンバップはその名前の通り混ぜれば混ぜるほどよく混ぜて食べる。でそしてそこに自分の味を足す。例えば、辛いものちょっと入れるとかごま油を少し入れるとかっていう自分で好きな味を作って食べる。
비빔밥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일본인들이 나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경의 미츠코시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는 갖가지 한국식 나물들이 등장해서 일본인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6, 7년 전에는 김치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치하고 비등하게 똑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이 팩이 50개 정도는 나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식생활에 이 비빔밥이라는 이 음식하고 나물이 완전 이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의 비빔밥이 현지화, 휴전화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편 변형돼가는 우리 비빔밥 본래의 맛을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회사는 비빔밥을 통신 판매하는 회사인데 표준화된 조리법으로 일회용 용기에 제작된 전주 비빔밥을 판매한다. 일본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한국 본래의 전통 비빔밥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취지이다. 일본식으로 체화된 비빔밥이 아니라 한국, 그중에서도 전주 비빔밥의 맛을 일본 속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5월 달에 대장금에 대한 그 한류가 이제 바람이 불면서 미츠코시 백화점이라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백화점이 있습니다. 300년 정도 된 집인데 미츠코시 백화점이 탄생한 이래 처음 열린 한국 물산전에 전주 비빔밥이 선을 보였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여 부스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전주 비빔밥이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대형 비빔밥 모형을 바라보는 일본인들. 낯선 땅에서의 도전, 그것은 어쩌면 전주 비빔밥의 명예를 건 모험이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준비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공항에 올 때 그 짐 보따리가 600kg를 비행기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전통 비빔밥의 원형,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배어있는 전주 비빔밥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하루 평균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정도의 그 매출이 올랐는데 그 자리가 34석이 20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물산전에서 효율이 높을 정도로 가장 줄을 많이 쓴 걸로 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전통 비빔밥을 지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으로 그해 10월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츠코시 백화점에 전주 비빔밥이 입점을 하게 됐다. 이제 전주 비빔밥은 일본에서 가장 품위 있는 비빔밥이 될 것이다. 비빔밥에 인생 걸었다. 그것이 이제 제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수족이 움직일 때까지 저는 비빔밥을 앞으로도 더 연구할 것이고 좀 더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출하고 이렇게 발굴을 해내서 정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세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고 싶어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과 맛,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음식 비빔밥.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며 모든 계층의 사랑을 받아온 비빔밥이 이제 전통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